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1페이지죠. 그래서 선생님,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좀 기억이 나시나요? 예. 어떤 게 좀 기억이 나죠? 전 헌법재판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헌법재판소 또. 그리고 기본권들 종류, 기본권 종류 크게 5가지 하면 어떻게 되죠? 자유권, 자유권, 평등권, 평등권, 사회적 기본권, 사회권이고요. 또. 청구권, 참정권이 있었다. 잘하고 있었어요. 공부라는 게 이제 복습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들었을 때는 알지만 또 복습을 한 번씩 가볍게라도 한번 본인이 밑줄 친 거나 아니면 좀 헷갈렸던 거 이렇게 표시한 거 있죠? 그런 거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하면서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보죠. 44번 문제입니다. 31페이지.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권리가 아닌 거. 지난 시간에 답은 뭐였어요? 알 권리였죠? 알 권리는 헌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상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좀 알고 싶은 게 있죠? 알 권리가 있다. 1번에 청원권이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26조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 1항 보니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기관의 문서로, 이게 중요하죠?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그 다음 2항에 보니까 국가는 청원에 대해서 심사할 의무를 진다. 우리가 또 따로 법률이 있어요. 청원법이 있는데 지금 물어보는 거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26조에 청원권이 있다. 그 다음 27조 1항에 보니까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을 받을 권리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데 어디 가서 받는 거야? 법원에 가서. 누구한테? 법관에 의해서. 맞아요? 그 다음에 2항입니다. 이제 군사법원 얘기 나오는데요. 군인입니다. 또는 군무원. 군무원 누구야? 군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죠.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다시 한번, 그 주어가 뭐야?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면 여기 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해설을 해드리면 거기 보시면은 제외하고 있죠. 그 제외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앞에 보니까 비상계엄이야.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죠. 계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나요? 비상계엄하고 경비계엄인데 이제 비상계엄은 군사력, 그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건데요. 거기 보시면 또 제외되는 게 그 앞에 보니까 군사상에 또 있죠.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의 어떤 기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군사 기밀 같은 거 알기 위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그러죠. 그랬을 때 이럴 때는 뭐야? 일반 법원이 아니고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이거나 또는 거기 보시면 그 문구에 중대한 군사상의 기밀, 또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이런 것들, 그다음 비상계엄 이럴 때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면 시험 나올 때 비상계엄인 경우는 어떻게 돼? 일반 법원이 아니고 군사법원, 또 군사상의 기밀 이런 것들은 뭐야? 군사법원의 재판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3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무슨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 무슨 재판?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 같은 경우 어떻게 돼? 형사 피의자는 경찰서에 있는 것이고 형사 피고인은 이제 법정에 쓴 거죠. 검사가 기소해서 법정에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항 한번 읽어볼까요?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그러면 유죄 판결 확정이라고 했는데 우리 확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만약 1심 법원에서 내가 유죄가 났어. 그럼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죠? 확정 안 된 겁니다. 2심 법원, 고등법원 갔는데 다시 또 상소 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상소 제도는 1심 법원에서 내가 어떤 죄를 받았어. 내가 불복을 한다. 그건 항소입니다. 그 다음에 2심 법원 올라갔어요. 고등법원에서 내가 어떤 판결 받았는데 좀 불만이 있어. 그럼 대법원으로 상고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소제도, 항소하고 상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암기할 때 어떻게 해요? 1심 법원에 불복할 때는 항소, 2심 법원 불복할 때는 상고. 그래서 항상고. 다시 한번 항상, 고등학교 이름인가 봐. 항상고인데 그럼 언제 확정되는 거야? 3심. 대법원이죠? 이때는
확정이에요, 확정.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가 1심에서 유죄 이렇게 됐더라도 3심에 아직 확정되기 전까지는 뭐야? 무죄로 추정한다 해서 무죄 무슨 원칙?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항 다시 한번 볼게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뭐야? 확정은 어디까지 간 거야? 대법원까지 간 거죠. 확정될 때까지는 뭐야? 무죄로 추정된다. 추정의 의미 한번 읽어볼까요? 추정은 반대 증거를 제시하면 번복될 수 있는 법률 효과를 의미하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추정이라는 건 약한 추정입니다. 반대 증거가 있으면 뒤집혀지는 게 추정이고요. 그 다음 간주는 법원의 판결이 있지 않는 한 반대 증거가 있어도 번복되지 않는 확정적인 법률 효과를 의미한다. 그것도 뒤에서 나올 텐데 간주가 센 거야? 추정이 센 거야? 간주가 센 겁니다. 간주는 뭐냐면 법원의 판결이 있지 않는 한 반대 증거가 있더라도 번복되지 않는 확정적인 법률 효과를 의미한다. 즉 추정은 일단 사실로 보되 증명하면 뒤집어질 수 있지만 그 추정은 약합니다. 근데 강한 간주인데 간주는 사실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된 법률 효과로서 번복하려면 반드시 뭐야? 법원의 판결을 거쳐야 한다. 그 다음에 그 5항이 있는데 형사 피해자죠. 형사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자인데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뭐야? 진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재판상 진술권이 있다. 어디에? 헌법 27조 5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서 아까 그 사입사 문제에서 그 4번에 뭐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거 어디에 남아 있어요? 27조 3항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33조 보겠습니다. 1항에 보니까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뭐야?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게 봐. 근로 상권이죠. 뭉칠 수가 있어요. 단결. 그래도 단체로 교섭할 수가 있고 단체 행동도 가능하다. 2항입니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자에 한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모든 공무원이 다 근로 상권을 가진 게 아니고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그 말은 이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보통 이제 요 권리 갖는데 그 이외에는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인 사람들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3항 한번 읽어볼게요.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1항은 근로자였고 2항은 뭐였어요? 공무원인 근로자죠? 근데 3항은 뭐야?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데 이 사람들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까지는 있어요. 근데 뭐는? 파업 같은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단체 행동권 대표적인 게 파업인데 이런 것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45번 한번 읽어볼게요. 헌법상 재판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럼 재판 청구권이 아까 몇 조였습니까? 27조였었죠? 재판을 받을 권리. 그래서 1항부터 5항까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묻는 것 같습니다. 옳은 거 모두 골라라. 박스 문제네요. 기억부터 읽어보죠.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확한 멘트였고요. 그 다음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니은 아까 3항이 있었네. 네, 디귿.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까 1항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한번 읽어는 봐라. 읽어는 봐야지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맞는 멘트였고 46번입니다. 헌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는 거였는데 좀 이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거기 1, 2, 3, 4번을 잠깐 눈으로 보시면 전부 다 존재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뭘로 물었냐면 헌법상 그게 있죠? 그 헌법에 있는 거 이렇게 물은 거야. 헌법상 그 말은 무슨 말이지? 혹시 헌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있나? 법률상이냐?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헌법상이니까 헌법에 있는 건 묻는 건데 1번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제기하는 주민소송이다. 이런 주민소송은 주민자치법에 있습니다. 이따 볼 거고 2항 두 번째부터 보죠. 2번 대통령의 취임 선서 몇 조에 있냐면 밑에 보니까 69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네.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헌법에 있다, 69조. 그 다음에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설치에서 이 기관인데요. 국민경제자문회의, 여기 어디 있나 볼게요. 거기 보니까 밑에 93조라고 되어 있죠. 1항에 보니까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해서 대통령이 좀 물어볼 때 있겠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여기 필수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되는 기관이긴 하지만 헌법상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고 4번에 보자. 정당 사무에 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정권인데, 우리가 규칙제정권 하면 막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은 헌법에 없고 어디 있어? 법률에 있고, 나머지 중요한 기관들은 전부 다 규칙제정권이 헌법에 있는데, 거기 보니까 114조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거기 6항만 볼게요. 6항 한번 읽어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 또는 국민투표관리, 선거관리 이런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 어디 범위 안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다음 두 번째 후단,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부 규칙 같은 경우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정당 사무에 관해서 아까 보니까 6항에 보니까 뒤에 후단이 있죠.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어디 범위 안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서 헌법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자치법 나왔는데 잠깐 설명을 할게요. 주민자치법이야, 이름이. 무슨 법? 주민자치법. 시험에서 주민소송이라고 되어 있잖아. 주민소송이니까 무슨 말일까? 주민들이 소송을 거는 거죠. 그럼 주민소송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런 법은 없어요. 주민소송은 어디에 있다? 주민자치법 내에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민소송을 하기 전에 주민들이 감사 청구를 먼저 해야 돼. 뭐 한다? 주민 감사 청구. 자세하게 이제 뭐 들여다보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이제 결혼 시간이니까 가볍게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뭔가 좀 의심스러워. 공무원들이 좀 돈 쓰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상부기관에 좀 감사 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청구를 했습니다. 예, 감사 청구를 했는데, 감사 청구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주민 소송인데, 감사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상급기관.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있으면 도지사, 이런 상급기관한테, 야, 우리 지역의 시장이 돈을 좀 이상하게 막 쓰는 것 같아. 감사 청구 좀 할 테니까 한번 해봐. 이런 거고요. 소송은 누구한테 하는 거야? 소송이니까 누구한테 하는 거야? 법원에 하는 거죠. 법원에 하는 건데 잠깐 보겠습니다. 주민자치법 21조인데 거기 보면 18세가 보이시죠? 18세가 보이고, 그 다음에 그 까만 글씨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시도의 경우에는 뭐야? 주무부 장관. 그래서 시도는 위에 이때 시도 같은 경우는 잠깐 또 봐야지. 그래서 시도, 시군, 자치구인데 같은 시가 있잖아. 이 시하고 이 시하고 다르는가요? 다르죠? 이거 사이즈가 좀 큰 시죠? 뭐 특별시, 광역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 뭐 강원특별자치도, 뭐 충청도 이런 거죠, 경기도.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시군 자치구니까 뭐 춘천시, 뭐 속초시. 제가 강원도 사람이라 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이제 군 하니까 뭐 횡성군 이런 거죠. 자치구니까 뭐야? 뭐 강남구 이런 건데, 요건 좀 높은 거잖아, 아주 큰 거. 광역이라고 하죠? 광역지자체. 이건 뭐라 그래? 기초지자체 이렇게 얘기하나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도의 경우에는 누구한테 감사 청구를 해? 주무부 장관에게. 그 다음에 시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뭐야?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2항도 잠깐 볼게요.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도 시험에 가끔 나와요. 그래서 주민들이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데, 1호에 보니까 거기 21조 2항에서 제외를 보니까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들은 감사 청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다. 이런 건 빼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도 감사 청구에서 제외되고, 3호,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도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 4호,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도 감사 청구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묶어둘게요.
2항에서 이렇게 묶어두고 시험에 가끔 나와요. 딱 4개 지문이니까. 그 다음 22조에 보니까 주민소송인데,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항. 법. 아까 우리 읽었던 게 21조죠. 21조 1항에 따라서 공금이 뭐야? 돈이죠. 그러니까 공적으로 쓰는 돈인데,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이야. 아까 얘기했지만 시장에 돈을 막 써. 이런 거.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나 임차, 도급 계약이나, 그러니까 매매나 임차, 도급이니까 전부 다 뭐 돈이 관련이 되겠죠. 그 밖에 계약의 체결 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 세금이죠.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전부 돈 얘기네요. 등 공금의 부과 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 청구한 주민. 아, 이게 중요하네요. 아까 21조에서 뭐야? 감사 청구를 누군가 했겠지. 이 감사 청구한 주민은 했어요. 주민은 다음 각 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주민소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돼? 주민감사 청구한 주민만이 할 수가 있는 게 뭐야? 주민소송인데, 주민소송을 할 때 누구를 당사자로 하냐? 그 지자체의 장. 이 장을 상대방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잘 나오는 게, 주민소송은 어디에 있다고? 주민소송법이라는 게 없어요. 어디? 주민자치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소송은 누가 할 수 있냐? 주민감사 청구를 한 주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소송까지 간 이유는 뭘까? 감사 청구를 제대로 했으면은, 감사를 해서 뭐 어떤 위법사항이 적발됐으면은 할 필요 없겠죠. 근데 뭐 가제는 개편이라고, 같은 공무원끼리 뭐 넘어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열받으니까 어디까지 가는가? 소송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47번 보겠습니다. 국회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 우리 앞 시간에 국회 되게 많이 했잖아요. 국회 권한인데 읽어볼까? 1번부터.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한 대응권. 특별 사면이 무슨 말이야? 사면. 풀어주는 거? 감옥에 있는 사람들 풀어주는 거죠. 근데 특사라고 하는데, 특별 사면은 보통 어떤 기념일로 하지 않나요? 8.15 특사라고 들어본 적 있죠? 강복절 특사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 8월 15일이 강복절 아니야? 사면을 잠깐 볼게요. 사면은 사면법이 또 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물걸레라 가지고 깨끗하게 지워줍니다. 사면은 일단 감옥에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일반 사면이 있고 특별 사면이 있어. 근데 뭐가 좀 특별해 보여? 이거 특별하지.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국회가 막 풀어주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어떤 죄인을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 동의를 해주는데, 동의를 해야 되는 거는 요거만 돼. 특별 사면은 동의 필요 없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특별 사면 할 수가 있어. 근데 일반 사면 같은 경우는 뭐야? 국회 동의를 얻어야 돼. 그러면 대통령하고 되게 친해. 그러면 국회의 동의 없이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특별 사면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얘기 잠깐 볼까요? 79점이다. 헌법 읽어볼게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률인데 이게 사면법이라고 법이 있어요. 사면, 감형, 형을 좀 감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권리를 다시 회복해주는 복권을 명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사면 같은 경우 나옵니다. 그 다음 2항에 보니까 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거기는 특별 사면이 안 나오네, 그죠? 그런데 특별 사면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3항에 보니까 사면이나 감형, 복권에 관한 법률 사면법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잠깐 보죠. 사면의 종류를 읽어볼게요. 특별 사면과 일반 사면의 가장 큰 차이는 사면 대상이다. 일반 사면은 특정 범죄 종류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러니까 일반 사면은 범죄 종류의 특정 범죄 종류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자입니다. 그다음 특별 사면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게 또 중요한 거네. 그러니까 일반 사면은 어떤 범죄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 특별 사면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네. 또 읽어보자.
또한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네, 국회 동의 필요 없죠.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일반 사면 같은 경우 어떤가요? 뭐 교통법규를 어겼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게 교통법규 위반으로. 그래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사면을 한다. 그럼 뭐야? 특정 범죄 종류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자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특별사면 특정 개인을 콕 집어서 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정치인들 많이 해주잖아요. 뭐 한다고 그래? 특사라고 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한 국회 동의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일반 사면은 반대로 뭐야?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중요한 문제였고 나머지 또 읽어볼게요. 2번. 국회의원 징계권. 아, 국회의원 징계 자체는 징계하는 거죠. 국회에서. 그 다음에 3번. 감사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권. 맞아요. 탄핵 소추권은 누가 더 있다? 국회가 있고 탄핵 심판권은 뭐야? 헌법재판소고 탄핵을 이제 시작하는 게 뭐야? 소추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해당이 되는데 감사위원도 들어갑니다. 근데 누구는 빠졌어요? 국회의원 자체는 탄핵 대상이 또 아닙니다. 또 해보자. 4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의 선출권.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위원 3인의 선출권이 국회에 있습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8번입니다. 헌법 분류 중 우리나라 헌법이 해당하지 않는 건데 이건 이제 이론 문제네. 이론. 우리나라 헌법 주로 어디서 가져왔어요? 독일 헌법. 어디 헌법이라고? 독일 헌법에서 가져왔는데 밑에 잠깐 지문을 볼까요? 성문헌법이다. 성문이 무슨 말이야? 글자로 되어 있냐? 말이죠. 맞습니다. 민정헌법이다. 그 다음에 연성헌법이다. 모방적 헌법이다. 그럼 1번 성문헌법이니까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모방적 헌법이니까 뭐야? 다른 나라 거 좀 뺏겨왔죠? 뺏겨왔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 그럼 답은 뭐야? 2번 아니면 3번인데 우리 수험생 민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2호에 해설해. 헌법.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 주권주의에 따라 국민의 의사에 의해 제정된 민정헌법이다. 네. 민정헌법은 국민이 직접 제정하거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재원의회에서 제정한 후 국민 투표로 확인하는 등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헌법을 의미하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현대 민주국가 헌법이 이에 해당한다. 네, 그래서 민주헌법의 뜻이 나와 있는데 우리 헌법 같은 경우는 재헌의회라고 해서 1948년도 재헌의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헌법 맞고 그 다음에 연성헌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의 난도, 개정의 난이도. 그러니까 개정하기가 쉽냐 어렵냐 난이가 무슨 말이야? 어려울 난자 쉬울 이자인데 난이도가 높아 낮아 우리나라? 높죠. 그래서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이 좀 어렵냐 까다롭냐 헌법 개정이 되게 쉽냐라고 했을 때 우리 헌법 개정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경성 헌법이 좀 어려운 것이고 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물렁물렁하다 연성이거든요. 이건 쉽다. 뭐하고 비슷해? 법률 고치는 거하고 비슷하다. 뭐 이런 말이고요. 경성 헌법은 헌법을 뜯어고치기 개정하는 것이 좀 어렵다. 그래서 경자가 좀 어려울 경자 이런 거죠. 경성헌법인데 밑에 잠깐 볼까요? 헌법은 경성헌법. 헌법은 개정 난이도, 개헌 유연성에 따라 경성헌법과 연성헌법으로 구분한다. 연성헌법은 일반 법률의 그것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반면 네. 경성헌법은 법률보다 까다로운 절차와 방법을 지닌다. 그러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두 가지인데 경성이 연성이냐고 했을 때 경성헌법이거든요. 까다로운데 헌법을 개정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공고를 합니다. 대통령이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국민 투표에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 개정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공고 절차, 그 다음에 국회 의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야? 국민 투표인데 여기 뒤에 보시면 날짜가 나와요. 20일. 국회 의결 며칠? 60일. 국민 투표 며칠? 30일이 나오거든요. 뒤에 또 배울 건데 옛날에 시인 중에 윤동주하고 보건관이 누구야? 이육사 시인인가? 근데 이건 20, 60, 30이네요. 요걸 딱 빼니까 4 차이 나지, 40. 근데 40이 아니라 30이야? 2, 6, 3 이렇게 되는데 잠깐 볼까? 뒤에 있을 것 같은데 36페이지에 있죠. 거기 129조 한번 읽어볼까요?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뜯어 고치려고 한 그 제한된 헌법 개정안이죠. 개정은 된 게 아니고 개정 전이니까 개정안은 대통령이 며칠 20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한다. 그럼 국민들이 알겠죠. 그 다음 2항 볼게요. 2항이 130조죠. 130조 1항.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공고된, 다시 한번 공고가 끝난이 아니죠. 공고가 된, 그러니까 20일 이상 공고할 거니까 20일 동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공고가 됐다. 만약에 6월 뭐 7일 날 공고했다. 그럼 20일 이상 공고하겠지만 공고가 된, 아까도 얘기했죠. 6월 10일 날 공고했으면 그 공고된 날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의결. 그다음 국회의 의결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결 같은 경우는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좀 요구합니다. 그 찬성을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130조 2항이죠.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이거는 이제 과죠. 그러니까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인데 이거는 국회가 의결한 다음에 의결 아까 며칠 내에 해야 돼? 60일 이내에 의결했죠. 의결이 끝났으면 그 의결한 후에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됩니다. 그냥 3항 볼게요.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2항의 찬성이니까 뭐야? 국민투표의 찬성이죠. 찬성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은 확정되는 다시 한번 그 중요한 말 나오네요. 그래서 국민투표에서 이제 찬성이 나왔어요. 찬성이 나오면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법률 같은 경우는 법률이 만들어진 다음에 일반적으로 며칠? 20일 이상이 지나야지 효력을 발생하는 건데 이 헌법은요, 앞에 공고 절차를 보통 20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헌법이 뜯어 고치는지 이미 알기 때문에 확정되며, 그 다음에 대통령은 즉시를 공포한다. 즉시죠. 그래서 헌법 법률과 달리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확정하고 공포했으면 이때부터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이미 공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법률은 보통 뭐야? 확정이 된 다음에 공포하면 20일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헌법은 즉시 발생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헌법 개정의 절차가 좀 까다롭다. 까다로운 게 뭐야? 경성헌법이다. 이거고 안개할 때 공고, 그 다음에 국회 의결, 그 다음에 국민 투표. 이건데 20, 60, 32조 중에 하나 263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가니까 48번 헌법 분류 중 우리나라 헌법이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우리는 연성헌법이 아니고 뭐야? 경성헌법이다 보시면 되고 밑에 잠깐 볼게요. 35페이지 헌법 제 52조인데 이게 법률 얘기거든요. 법률은 누가 제출할 수 있냐?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있다. 아직 법률은 아니죠. 법률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라는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데 여긴 정부라고 나오네요. 그런데 128조 헌법 개정은 뭐라고 써 있어?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 다시 비교해봐. 52조 국회의원 개인이 법률안 만들거든요. 그래서 법률 뭐 악법 같은 경우도 막 만들어가지고 막 법률안 제출하면 본회의 통과되면 법률로 되는 거야. 최근에 막 법률을 막 만드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돼 있잖아. 법률은 정부라고 돼 있는데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뭐야? 국회 제적위원회 과반수입니다. 국회의원 혼자 안 돼. 그 다음에 정부라고 써있지 않고 뭐야?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이렇게 좀 헷갈리면 안 돼. 시험에서 52조하고 128조를 섞어서 냅니다. 법률은 국회의원 단독 또는 정부 이렇게 혼자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제출할 수 있는 건데 헌법 개정은 좀 까다로워요.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이것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항에 보니까 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더 해먹겠다. 뭐 중임 변경, 뭐 중임이니까 한 번 더 하는 거죠. 이런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 제 10장 헌법 개정되어 있죠. 거기 잠깐 위에 보시면 7항 나와 있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가 아니죠.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데 130조 3항 볼게요. 헌법 개정은 그런 말이 없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대통령이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숨어 있는 게 뭐냐? 헌법 개정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유가 뭐냐? 이미 20일 이상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가 이제 49번부터 51번까지 그 밑에 해설이 없잖아. 해설이 없는 이유가 뭐야? 앞에서 법 읽었으니까 이제 알겠지 하고 낸 거죠. 혼자 한번 해볼게요. 49번. 헌법상 헌법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네요. 네. 1번.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 또는 정부의 발의로 제안한다. 정부가 아니고 아까 뭐였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시험에서 이렇게 대통령의 발의입니다. 틀렸고 2번.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에 관해서는 이를 개정할 수 없다. 아니죠. 임기 연장도 할 수가 있고 중임 변경도 할 수 있어요. 개정할 수가 있지만 뭐에 한정해서 그 제안한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는 거고 개정할 수가 있어요. 개정하는데 다만 제안 당시 네가 더 해먹으려고 하는구나 대통령아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그 말이고 개정할 수 있습니다. 3번. 헌법 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아까 우리가 130조의 3화 읽었었죠? 정답은 3번.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아닙니다. 아까 보니까 좀 까다로운데 제적 얼마? 3분의 2 이상입니다. 49번 같은 경우는 공부 안 하고 들어가면 못 풀겠죠? 49번 좀 어려운 문제 속합니다. 49번 같은 경우 문제에다가 이렇게 V자를 거놓으시고 다시 한번 보면서 공부를 좀 하자. 50번입니다. 읽어볼게요.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시험에서 헌법 개정이 잘 나오네요.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헌법 개정안은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맞네요. 2번. 헌법 개정안은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의결된다.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뭐야 순서가 공고 국회 의결 국민투표야. 그래서 공고 국회 국민투표거든요. 그래서 또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 국회에서 먼저 의결을 하는데 60일, 그 다음에 국민투표 며칠? 30일인데, 이 암기 한번 해볼게요. 공고해, 해봐. 되게 아주, 국민투표를 하려면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국민투표를 해줘야지 투표일하고 또 놀러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고하다. 뭐야, 국민투표. 공고해. 공고하구나. 공고해, 국민투표. 263. 한 번 더. 공고해, 국민투표 263이야. 264가 아니고. 그러면 그 문제에서 지금 국회에서 의결을 하는 거잖아. 국회 의결 절차는 60일인데 아까 뭐였어요? 공고 일로부터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입니다. 그래서 발의된 날로부터 30일도 아니고 뭐야? 공고된 날부터 60일. 그래서 공고 국회 국민투표 263 이렇게 암기하면 풀려요. 3번.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국민투표 했지? 30일 이내죠. 그래서 국회 의결한 후에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개정 절차 시험 잘 나오나 봐. 잘 알아두셔야 되는 문제고. 51번 또 가볼게요. 헌법상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경우 그 이후의 절차로 옳은 것은 다시 보자. 국회 의결됐죠? 의결된 후니까 공고해 국민투표. 요거네요. 국민투표는 뭐야? 국회 의결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 정답은 4번이겠네요. 다시 한번 순서가 뭐라고? 공고, 국회 의결, 국민투표죠. 정답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거기 주체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 52번. 헌법 조문의 일부다. 괄호 안에 들어갈 올바른 용어는 했는데, 요거 뭐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건데, 대한민국은 뭐야?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에 외국인은 국제법과 그 다음에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지위가 보장된다. 그래서 국제법과 조약인데, 거기 제 6조에 있습니다. 일단 제 헌법 제 1조 1항부터 한번 보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우리가 뭐 연예인이 아니라 누구야? 그 개그맨인가? 헌법 좀 막 되게 많이 아는 척 하는 사람 있잖아. 김아무개.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뭐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조 뭐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 거기서 민주는 이제 알겠어요. 국민의 주인이다 말인데 민주. 우리 수험생 공화국이 무슨 말이야? 공화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게 리퍼블릭 공화국이잖아. 공화국의 뜻이 뭐야? 그거 읽어볼까요? 공화국이란 군주국이나 귀족국의 상대되는 말로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가를 가리켜. 아, 공화국은요, 왕정. 우리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뭐가 있었어? 왕이 있었죠? 태조 이성기 들어봤죠? 고종 황제라고 들어봤나? 이 왕이 있는 국가의 반대말이 뭐야? 공화국. 그러면 공화국이란 말 자체는 뭐야? 군주나 왕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럼 누가 주인이냐? 백성, 국민들이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화국은 이제 임기가 바뀌고 세습제가 인정되지 않죠. 옛날에 왕이 있을 때는 뭐야? 그 자식이 왕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게 뭐야? 공화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정이나 뭐 군주 이런 게 반대말인데 이행 보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 이거 참 좋은 말 아니야?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국민이 어떻게 권력을 만들어? 국민 투표권이 있죠? 참정권이 있단 말이야. 참정권. 최근 참정권이 좀 위태위태해지고 있죠. 그다음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항부터 보죠.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 다시 한번.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까지 됐네요. 네, 조약과 그다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시험에 좀 잘 나오는데 그대로 한번 암기해 볼게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입니다. 조약의 사이즈가 조약이라고 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써 있어? 법률이야, 헌법이야. 헌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야. 그럼 일반적으로 승인됐다는 건데 승인.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아 그래 그거 괜찮아 그런 국제법이라고 하는데 모든 나라 지켜야 되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승인됐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학살 금지. 뭐 어느 나라에 보면은 막 그 독재자가 많은 사람들을 막 죽이잖아. 그런 거를 이제 금지하는 조약이 있거든요. 제노사이드라고 해서 그런 금지되는 조약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 뭐 포로에 관한 조약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든 국가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약이 모든 조약이 아니고 뭐야?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이거나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중요한 말 이런 것도 뭐야?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 국내 법률이 아니야. 뭐라고? 국내 거기 써 있잖아. 국내 법이라고 써 있잖아. 국내 법이야. 그러면 국내 법이니까 우리 국내법 뭘로 돼 있어? 헌법, 법률, 대통령령, 뭐 총리령, 부령이지. 뭐 거기 위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조약 국제 법규가 법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법률보다 더 하위에 있는 정도의 효력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 말이기 때문에 국내 법률이라고 하면 틀려. 국내 법과 동일한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함정팔 때 뭘로 파? 국내 법률 이렇게 파면 안 돼. 그래서 국내 법이야. 색깔 펜으로 잘 표시해 놓고 그대로 암기해 볼게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가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해설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어떤 게 있어? 포로에 관한 조약이거나 집단 학살, 금지적 협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써 있고 그다음에 2항 보죠.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그래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지위가 보장된다. 그 다음에 53번입니다. 혼자 한번 해볼게요. 문제 한번 읽어보죠. 조약과 국제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차이 많죠. 그러니까 아까 멘트에서는 뭐 있었어?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이거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죠. 이것은 국내 법과 근데 아까 헌법 멘트에서는 뭐야? 같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뭐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맞는 멘트야. 그래서 2번.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이더라도 국내법의 법원은 될 수 없다. 법원이라고 나왔죠. 거기 한자가 뭐야? 법의 근원인데 그러면 법의 근원, 법의 존재 양식인데 쉽게 얘기해서 국내 법에는 아까 뭐가 있었어? 헌법, 법률,
대통령령, 뭐 총리령, 부령 이런 게 있지. 국내법과 아까 뭐야? 동일한 효력이다. 동일한 효력이다. 국내법을 적용할 때 국내법에 있는 헌법이나 법률, 뭐 대통령령 이런 거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얘네도 마찬가지로 국내법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될 수 있다. 법원은 뭐야? 법의 존재, 양식. 그래서 어떤 처벌을 할 때 이런 조약이나 국제법규를 그대로 가져와서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 법의 존재 양식이 될 수 있다. 이게 맞는데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될 수 있습니다. 왜? 아까 1번에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네, 4번.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네, 마지막 54번 보겠습니다.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이 했으니까 법의 근원이죠. 한자가 써 있네요. 옳지 않은 겁니다. 헌법은 국가의 이념이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국가 최고의 기본법. 국가 최고의 기본법 맞습니다. 2번. 좁은 의미에서의 법률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된 성문법을 의미한다. 보통 법률 하면은 국회에서 의결된 거죠. 맞고 3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보통 부정문으로 되어 있는 게 답이 틀린 답이 많아야 효력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건데 지자체는 뭐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중요하죠. 법률이 아니고 뭐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어떤 거였어요? 시장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규칙권, 규칙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게 조례죠. 그래서 제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맞죠? 그 정답은 3번인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거죠. 됐고 그 다음 밑에 잠깐 볼까요? 좁은 의미에서의 법률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된 성문법을 의미하지만 네, 그 좁은 의미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은 법적 효력이 있는 모든 규범을 총칭하는 것으로 헌법,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조례, 규칙 등 국가 또는 사회를 구속하는 모든 규범 체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좀 넓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봐. 뭐 이게 서로 다툴 때, 야 법대로 해, 법대로 이러면 하잖아. 이때 이 법이라고 하는 걸 넓은 의미로 볼 때는 뭐야. 그러니까 좁게 보면 법률을 얘기하는 거지만 넓게 봤을 때는 뭐다? 뭐 헌법이나 법률, 대통령령,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넓게 보는 거죠.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얘기들 어떤 이론적 파트 문제인데 55번서부터 쭉 갈 건데 이게 문제가 뒤에 딱 넘겨보니까 107번에서 끝나. 사실 헌법이 되게 좀 이렇게 어렵고 뭐 양이 많은 것 같은데 조문이 몇 개 안 되죠. 조문이 몇 개 안 돼. 근데 중요한 게 이 조문에서 나오는 애들이 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 파트답게 보시면 되겠고요.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법학 개론은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좀 보면 좋겠냐면 어떤 뭐 지식을 쌓는다 이런 것들은 뭐 읽고 외우고 하면 되는데 상식을 좀 넓히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TV에서 늘 얘기하는 어떤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이렇게 막 공부해야지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내 상식을 좀 넓히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수업 시간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